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저희 부부는 종로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강의하는 인문학 강좌를 몇 년째 수강했었는데요. 주로 우리 자랑스러운 세계문화유산을 중심으로 배우고 견학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궁들을 다녀봤는데 그 중에 500년 조선 왕조가 막을 내린 대주전이 있는 창덕궁은 아름다운 한편 조선의 가장 슬픈 역사가 서려 있는 궁이기도 합니다. 왕과 왕비의 침전이자 어린 왕자와 공주가 자라던 대조전은 외부로부터 가장 보호받던 이곳에서 1910년 조선의 마지막 대전회의가 열립니다. 이날 회의의 결론은 한일 병합이었고 찬란했던 조선왕조 519년 역사가 끝이 나고 불행한 일제치하 36년이 시작됩니다. 창덕궁의 가장 안쪽에는 비밀의 정원이 숨겨져 있는데 한때 비원으로 불리기도 했던 창덕궁 후원은 왕과 왕족이 풍류를 즐기던 곳으로 오랜 기간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왔으며 정해진 시간에 안내자와 동행해서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비밀스러운 이유가 충분할 만큼 사시사철이 아름다운데 특히 가을의 단풍이 너무 아름다웠고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지형이나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잘 어우러지게 궁궐을 지어 지금도 도심 속에 이만한 힐링의 장소가 없을 것 같습니다. 봄, 가을의 음력 보름에 야간 달빛 기행 프로그램으로 야간 개장도 하고 있는데 꼭 한번 다녀오시기를 추천합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추억의 고전 영화는 1993년 리메이크되어 상영되었던 동화 영화 비밀의 화원입니다. 바람이 휘몰아치는 영국 오크셔에 있는 황량한 고딕 양식의 저택에 은밀한 비밀을 가진 한 가족과 그리고 사랑과 우정이 꽃피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아름다운 숨겨진 비밀의 화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3명의 외로운 어린이들이 등장하는데 독립심이 강한 메리, 마음이 삐뚤어지고 화를 잘 내는 콜린, 그리고 성품이 온화하고 비세속적인 시골 소년 디코는 그들이 서로 만나서 우정을 쌓고 비밀스러운 은신처였던 오랫동안 잠겨져 있던 비밀의 화원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먼저 동명의 한국 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OST로 배우 윤상현이 부르는 Here I Am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Here I am, 여기 here I am, here I am, 내가 여기에, 여기 있는데 Here I am, 지금 here I am, here I am, 지금 여기에 내가 있는데 날 다 줘도 모자라 날 버려도 모자라 내가 널 얼마만큼 사랑하는
Here I am. 영화는 인도풍의 음악과 함께 시녀들이 옷을 입히고 있는 주인공 메리 레녹스의 독백으로 시작되는데, 인도에서 태어났고 살고 있지만 덥고 기묘하고 외로워서 싫다고 합니다. 군인인 아빠와 파티만 좋아하는 엄마는 메리에게는 관심이 없고 유모만이 메리를 챙깁니다. 화내는 법을 배우지 못해 화를 참는다며 엄마의 방에서 부모의 파티를 지켜보다가 심술로 탁자 위에 있던 상아 코끼리 조각을 던져 코가 떨어지고 부모님이 들어오자 침대 밑에 급하게 숨는데, 이때 엄마 아빠가 침실을 나간 후 바로 땅이 요란히 흔들리고 벽이 무너지면서 불이 나는 등 큰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메리는 그것이 부모님과의 마지막이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6개월 후 영국 리버풀 항구에 인도 지진으로 고아가 된 아이들과 가족들이 도착하는데, 아이들은 메리가 부모님의 장례식에서 울지 않았다며 기분 나쁜 메리 부인이라고 합창을 하며 놀립니다. 다른 아이들은 마중 나온 친척들과 만나서 모두 다 떠나가고 부두에는 메리 혼자만 남아있는데, 메리는 부모의 죽음으로 보호자인 영국 오크셔의 귀족인 이모부 아치볼드 크레이븐 경의 미셀 더와이트 저택에서 관리인인 메들록이 뒤늦게 항구로 메리를 데리러 옵니다. 그리고 첫인상이 꽤나 묘하고 냉정한 아이라며 엄마는 정말 아름다웠는데 엄마는 닮지 않은 것 같다고 하고는 마차에 태워 요크셔로 떠납니다. 관리인 메들록은 이모는 돌아가셨고 이모부인 크레이븐 경은 내가 오든 말든 아마 신경도 안 쓸 거라면서 이모의 죽음을 모르는 메리에게 이모와 메리의 엄마는 쌍둥이인데 그런 사실도 모르고 있는 게 이상하다고 하자 엄마는 옛날 얘기를 해줄 시간조차 없었다면서 쓸쓸히 마차 밖 경치를 바라봅니다. 드디어 요크셔의 미셸 드와이트 저택에 도착하니 해질 무렵이었고 바로 잠자리에 들라는 말에 침대에 푹 파묻혀 곤히 잠을 자던 메리는 요란한 괴성에 눈을 뜹니다. 때마침 메들록이 아침 식사를 침대방으로 가져오고 옷장의 옷으로 잠옷을 갈아입으라고 하자 메리는 누가 옷을 입혀주냐며 항상 시녀가 입혀주었다고 합니다. 메들록은 단호하게 절대 안 된다고 하자 메리는 어디서 감히 무리하게 구냐고 메들록을 꾸짖자 메들록은 여기서 너를 바구니에 담아 돌봐줄 사람은 없다며 내 일은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고 방이 100개가 넘는 이곳에 내 것은 이 방뿐이니 이모부를 만나는 건 꿈도 꾸지 말라면서 쓸데없이 돌아다니다 아무것도 건들지 말라며 쌀쌀맞게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또다시 어디선가 사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옵니다. 가수 백지영이 부릅니다. 그 여자. 한 여자가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 여자는 열심히 사랑합니다. 매일 그림자처럼 그대를 따라다니며 그 여자는 웃으며 울고 있어요. 얼마나 더 너를 이렇게 바라만 보며 혼자 이 바람 같은 사랑 이 거지 같은 사랑 계속해야 네가 나를 사랑하겠니.
성격이 소심합니다. 그래서 웃는 법을 배웠답니다. 친한 친구에게도 못하는 얘기가 많은 그 여자의 마음은 눈물투성이. 그래서 그 여자는 그댈 널 사랑했대요. 똑같아서 또 하나 같은 바보, 또 하나 같은 바보. 한번 나를 안아주고 가면 안 돼요. 난 사랑받고 싶어 그대여. 매일 속으로만 가슴 속으로만 소리를 지르며 그 여자는 오늘도 그 옆에 있대요. 그 여자가 나라는 건 알아요. 알면서도 이러는 건 아니죠. 모를 거야 그댄 바보니까. 얼마나 더 나를 이렇게 바라만 보며 혼자 이 바보 같은 사랑, 이 거지 같은 사랑 계속해야 네가 나를 사랑하겠니? 조금만 가까이 와. 조금만 한 발 다가가면 두 발 도망가는 널 사랑하는 나. 지금도 옆에 있어 그 여잔 옵니다. 어디선가 계속 울리며 들리는 비명인지 우는 소리인지가 신경이 쓰이자 메리는 소리가 잘 들리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방구석에 있는 쪽문을 열고 나가니 낡은 복도들이 나오는데 메리는 마치 저주라도 걸린 것처럼 집 전체가 죽은 것 같다며 어느 낡은 방문을 열자 비둘기 떼가 날아 도망가고 한 계단 위로 올라가니 메리 엄마의 방과 같이 여러 가구와 장신구와 보석들이 늘어져 있습니다. 화장대 앞의 사진을 보니 엄마와 이모가 같이 찍은 사진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는 이모의 방임을 짐작하는데, 거기는 메리가 인도에서 엄마 방의 코를 깨트렸던 상아 코끼리 조각과 똑같은 조각이 화장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메리는 사진 속의 엄마를 조용히 불러보고 이모의 보석함을 열어보는데 그 속에 큰 열쇠가 하나 들어있었고, 다시 방으로 내려가는 길에 괴성과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복도 모퉁이에서 만난 메들록과 부딪힐 뻔하자 여기서 뭐하냐며 화들짝 놀란 메들록은 메리를 끌고 방으로 데려갑니다. 메리가 사람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자 아마 개 짖는 소리였을 거라며 메리를 방으로 들여보내고는 말을 잘 듣지 않으면 혼날 거라며 화를 냅니다. 다음날 점심은 젊은 하녀 마사가 가지고 오는데 자기 일상에 수다를 떨며 메리에게 시중을 들어주는데 옷도 갈아입혀주고 간지럼도 태우며 스스럼 없이 친절하게 대합니다. 인도에서 사람이 온다고 해서 인도 사람인 줄 알았다는 마사의 말에 메리는 화를 내며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침대에 엎드려서 흘리자 마사가 당황하며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아가씨를 모르고 그랬다며 진심으로 위로해주자 그 말에 메리는 다시 태연하게 두 팔을 벌리고 옷을 입혀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있는 옷들이 모두 검은색 뿐이었고 마사는 이모부인 크레이븐 경이 메들록의 만나기 싫어하신다는 말과 달리 메리를 무척 보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방에 앉아 이모부의 부름을 기다리던 메리는 저녁이 되어 램프에 불을 붙이려 온 메들록을 만나는데 이모부를 언제 볼 수 있냐고 묻자 내일은 외출을 하실 거라서 안 된다며 나가버립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아침 일찍 창가에서 메리는 마차를 타고 떠나는 이모부만 바라보는데 10년 전 이모가 돌아가시고 이모부는 슬픔이 너무 커서 사람들을 피해 집을 떠나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주에 걸렸다고 수군거립니다. 가수 폴킴이 부릅니다. 천개의 바람이 되어. 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제발 날 위해 울지 마요. 나는 천개의 바람, 천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가을엔 곡식들을 비추는 따사로운 빛이 될게요. 겨울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눈이 될게요. 아침엔 좀 달새가 되어 잠든 당신을 깨워줄게요. 밤에는 어둠 속에 별 되어 당신을 지켜줄게요. 나의 사진 앞에 서 있는 그대, 제발 눈물을 멈춰요. 나는 그곳에 있지 않아요. 죽었다고 생각 말아요. 나는 천개의 바람, 천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아침 식사 시간
시녀마사는 친구가 없다는 메리에게 자기 동생 디코는 혼자 초원으로 나가 동물들과 친구가 됐다며 아가씨에게 아주 관심이 많다고 하고 춥지 않게 목도리와 빨간 모자를 챙겨주며 나갈 준비가 됐다면서 집을 한 바퀴 돌면 화원 가는 길이라고 알려주고는 메리에게 재미있게 놀고 오라고 합니다. 정원에는 토끼가 지나가고 여기저기 새소리도 들리는데 새소리가 들리는 숲속 건너편 화원에서 세찬 바람이 불어오자 메리는 다른 화원이 있나 호기심에 들여다보지만 들어가는 출입구는 우거진 나무가지 때문에 보이질 않습니다. 마침 지나던 정원사 벤 할아버지에게 물어보지만 입구는 없다면서 지난 10년간 그곳엔 아무도 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모가 돌아가시자 이모부가 화원을 폐쇄해버렸고 그곳이 바로 이모를 위한 화원이었는데 지저귀는 울새를 바라보며 화원을 들어가는 건 이 녀석뿐이라며 떠나버립니다. 얼마 후 집으로 돌아온 메리에게 마사가 줄넘기를 가르쳐주고 선물하자 밖에 나간 메리가 줄넘기를 하며 노는데 이때 정원사 벤이 메리의 주위를 떠나지 않고 맴도는 울새가 메리와 친구가 되고 싶은 것 같다고 합니다. 메리가 울새에게 화원의 입구를 알려달라고 말하자 신기하게도 울새가 메리에게 길을 안내해 출입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이 잠겨져 있었는데 순간 이모 방 보석함에 있던 큰 열쇠가 생각나 가지고 와서 맞춰보니 문이 열리고 10년 동안 버려져 있던 비밀의 화원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랫동안 관리가 되지 않아 나뭇가지와 낙엽이 무성했지만 각종 조각상과 연못에 동물들과 새들 그리고 땅에는 꽃식물들의 뿌리가 가득했습니다. 가수 정하윤이 부릅니다. 사랑하고 있는데. 그대는 몰라 내 맘을 몰라 내 가슴엔 내 두 눈엔 너밖에 없는데 자꾸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하고 있는데 가지 말란 한마디 왜 하지 못할까 너무 아픈 내 사랑 너무 나쁜 내 사랑 내 가슴 울고 있는 걸 그대만 못 봐 내 가슴 울고 있는 걸 그대만 못 다음날 아침 식사 시간, 또다시 비명소리가 들리자 마사에게 이 소리는 뭐냐고 묻자 바람소리라며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 소리처럼 우는 소리로 들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메리가 비밀의 화원으로 가는 길에서 마사 동생 디콘과 만나 같이 다니는 까마귀를 만지게 해주는데 울새가 또 메리를 마중 나오고 이번엔 디콘을 데리고 비밀을 꼭 지키기로 약속한 후 화원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름을 비밀의 화원으로 짓는데 디콘은 이 화원은 죽은 게 아니고 생명이 가득히 살아있으며 올여름엔 장미가 무성할 거라고 합니다. 화원 한쪽 큰 나무에 걸린 그네에 앉은 메리에게 디콘은 이모가 이 그네에서 떨어져 돌아가셨다고 말해줍니다. 그날 저녁 메리는 영국으로 온 뒤 처음으로 엄마 꿈을 꾸는데 꿈에서 엄마가 화원에 있고 아기인 메리를 부르곤 숲속으로 사라지자 아기 메리는 이내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는데 저택에서는 계속 울음소리가 울리고 방 옆 쪽문을 통해 램프를 들고 소리나는 곳에 찾아간 메리는 침대 위에서 울고 있는 이모의 아들 동갑내기 사촌 콜린을 처음 만나게 되고 서로 엄마에 대해 말하며 비밀의 화원의 존재를 알려주고는 즐겁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다음날 디콘과 함께 흙을 만지며 뿌리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화원의 식물들이 죽지 않았음을 깨달은 메리는 정원을 가꾸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메리는 고모부 크레이븐 백작의 호출을 받아 처음으로 대면을 하는데 부인이 죽은 후 부인을 닮은 아들조차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움 속에 깊이 빠져 자신의 슬픔에 틀어박혀 있던 백작은 메리의 모습과 눈이 부인을 닮은 것을 보고 놀라워합니다. 백작은 메들록이 메리를 기숙학교에 보내자고 했다고 하자 제발 여기에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혹시 씨를 뿌리고 가꾸고 싶어 땅을 조금 가질 수 있냐는 메리에게 백작은 어느 곳이든 맘대로 하라고 합니다. 백작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다시 저택을 떠나는데 그 이후 메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눈을 피하거나 불안감 없이 정원 출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메리는 디콘에게 이제 비밀의 정원이 자신의 땅이 됐다며 여러 씨앗을 신나게 뿌립니다. 그러자 비밀의 화원에는 각종 꽃들과 동물들과 새들이 지저귀는 정원으로 바뀝니다. 가수 김범수가 부릅니다. 나타나. 왜 네가 자꾸 나타나
자꾸 네가 내 곁에 온 건가 봐. 하루 종일 비가 오는 날, 친구가 된 콜린과 함께 지내며 자신이 아는 여러 이야기를 해주고 성격이 괴팍하고 신경질적인 콜린은 처음 접해보는 바깥 세상의 이야기에 흥미를 보이며 메리에게 마음을 엽니다. 콜린은 아빠가 자신을 보기를 거부하고 정상적인 애정을 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비정상적인 가정 환경에 더하여 자신이 병약하고 공기 중에 포자를 삼키거나 등이 굽어 곱사등이가 되어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갇혀 스스로의 힘으로는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자기의 고집대로 뭐든지 다 해주는 주변 하인들 때문에 신경질적이고 이기적이며 거만하기까지 한 고집쟁이 도련님 그 자체였습니다. 봄이 되자 메리는 햇빛을 가리는 암막 창문을 떼어내고 난리를 치는 콜린이 오히려 메리 편에 서서 반대하는 메들록을 혼을 내고 비밀의 화원에 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결국 휠체어를 타고 밖으로 나간 콜린은 화원에 들어가고 메리와 디콘이 그랬듯이 그곳의 아름다움에 매료됩니다. 아름다운 꽃들과 새들 그리고 동물들과 함께 지내며 콜린은 우여곡절 끝에 처음으로 휠체어에서 일어나 서게 되고 점점 건강해져 걸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콜린, 디콘, 메리 세 사람과 벤 할아버지만 아는 비밀로 간직합니다. 그날 밤에도 콜린은 걷는 연습을 계속하고 메리는 이모부가 있는 주소를 알아내려고 방을 뒤지다 이모의 사진을 잔뜩 찾아내어 콜린과 함께 보며 잠이 듭니다. 다음날 비밀의 화원 근해에서 사진도 찍고 휠체어를 밀고 셋이서 즐겁게 장난을 치며 뛰어노는데 한편 저택의 사람들은 혈색이 좋아지는 콜린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픈 줄로만 한 관리인 메돌록은 메리 때문에 더 안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밤에도 몰래 나가 정원사 벤과 함께 모닥불을 피우며 노래와 춤을 추며 즐기는데 콜린은 이제 아주 건강해졌고 이런 건강해진 모습을 아빠에게 빨리 보여주고 싶어 간절히 아빠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가수 시아가 부릅니다. 가수 페이지의 노래 이별이 오지 못하게. 정말 날 사랑하나요? 그래요, 그거면 돼요. 너무 많은 걸 바래서 마음이 아팠나 봐요. 슬픔이 우릴 찾아도 나를 떠나면 안 돼요. 이미 시작된
찾지 못하게 난 모든 걸 걸어서라도 지금 네 곁을 난 지킬게. 이별아 우리 사랑만은 못 본 척 그냥 지나가죠. 내 사랑하기 뿐만은 제발 나를 떠나가지 말아줘. 눈 가려도 보이니까 그대만 보면 되니까 두 눈을 감고 살까요? 그럴까요? 그댄 잊으면 안 돼요. 그대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난 얼마 후 콜린의 간절함이 전해졌는지 집을 떠나 유럽의 협곡이며 아름다운 자연을 찾아서 이리저리 여행하던 백작의 꿈속에 아내인 릴리어스가 나타나 저는 정원에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걸 듣고 꿈에서 깨어나 기억 속에 묻어뒀던 아내의 정원을 떠올리며 급하게 마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오자마자 콜린의 행방을 찾고 침대에도 없자 당황해하는 메돌록은 그동안 메리가 엉망으로 만들었고 도련님도 죽일 것이라고 고자질을 합니다. 하지만 메리도 방이 없자 시녀마사가 백작에게 화원에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 주는데 백작은 꿈을 생각하고 비밀의 화원으로 달려갑니다. 그 시각 메리와 콜린과 디코는 여느 날과 같이 즐겁게 놀고 있는데 백작이 문을 열고 화원에 들어섭니다. 꽃이 만발하고 잘 정돈된 화원에서 숨바꼭질 술래가 되어 눈을 가린 콜린이 놀랍게도 스스로 걸어다니며 손을 더듬는데 다가온 아빠의 얼굴을 어루만지자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백작은 눈물을 흘립니다. 아빠가 돌아온 것과 자신이 건강해진 것에 콜린은 신이 나서 아빠를 데리고 정원을 안내하자 메리는 자기는 안중에도 없는 이모부에 잠깐 실망하지만 곧 이모부가 찾아와 메리에게 내가 우리에게 생명을 줬다며 화원을 절대 폐쇄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안아줍니다. 백작은 아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지금까지의 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들으며 전후 사정을 전부 알고는 함께 손을 잡고 멀쩡히 저택을 향해 즐겁게 뛰어오는 크레이븐 백작과 콜린을 보고 메들록과 모든 저택의 고용인들은 크게 놀라고 메리가 눈을 제대로 떠보면 온 세상이 화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라는 독백과 함께 영화가 끝이 납니다. 소공녀 소공자의 저자인 영국 출신 미국 작가 프란시스 버넷의 1909년 출간된 동화로 여러 차례 영화화되었는데 2020년도에도 리메이크된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폴란드 출신의 여감독 아그네츠 홀란드가 리메이크하여 1993년에 캐나다, 미국, 영국 그리고 국내는 1994년에 개봉이 되었습니다. 비밀의 화원이 처음 영화화된 것은 1919년인데 파라마운트에서 처음으로 제작하였으나 필름이 소실되어서 기록만 남아있고 1949년의 영화는 흑백이었는데 컬러로 다시 복원되었으며 이후에는 드라마나 뮤지컬로 공연되다가 1993년에 다시 컬러로 영화화된 것입니다. 특히 아역들의 연기와 메들록을 연기한 해리포터에서 맥고나걸 교수로 나오는 매기 스미스의 조연이 일품이었는데 한편 뮤지컬 비밀의 화원은 1991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을 하고 1995년 호주, 2001년 런던에서 그리고 2005년 국제 에이지의 날 기념 공연도 열리는 등 뮤지컬의 음반도
무척 유명하다고 합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드린 추억의 고전 영화 비밀의 화원이었는데요. 영화와 음악을 소개하다 보니 SBS 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OST를 많이 들려드렸습니다. 그만큼 같은 제목의 우리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기에 OST도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가수 김동률이 부르는 여름의 끝자락들이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더운 여름의 끝자락 매미들은 울어대고 느릿느릿 읽던 책 한 권 빼고서 스르르 잠든다. 내가 찾아간 그곳은 꿈에서만 볼 수 있는 아침이면 까마득히 다 잊혀질 아득히 먼 그곳. 가물가물 일렁이는 누구일까 애타게 떠올려 봐도 무엇을 찾고 있는지 코끝이 시리다. 홀로 걷고 있는 이 길 어제처럼 선명한데 이 길 끝에 나를 기다릴 누군가 마음이 급하다. 어느샌가 겹쳐진 난 익은 노래 그 순간 눈은 떠지고 바람만 흐른다. 또 꿈이었나 멍하니 기지개